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재벌 대기업 집단인 삼성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박용진하고 삼성 그 총수 일가의 악연 1. 이건희 회장의 그 차명 계좌 사건, 두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를 통한 그 삼성생명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의 불법,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생명법인 거예요. 이병철, 이건희 시대에 이루어졌었던 불법 반칙 특혜예요.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이전 선대가 만들어놨었던 불법과 반칙 특혜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그 단계에 저는 와 있다고 봐요. 구시대 유물이죠. 이 구시대 유물을 청산하고 새롭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라라고 하는 게 박용진의 권고고, IFRS 17에 맞춰서 부채와 관련해서 그 인식을 이제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하는 것이 맞다. 다 통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결론 없이 그냥 그동안처럼 묻어갈 수는 없어요. 그동안은 그냥 묻어버렸거든요. 삼성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포크레인이 뭐 좀 나오려고 그러면 딱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국회에서 삼성의 철벽 수비가 뚫렸다고요. 국회가 달라졌어요. 모두가 다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쓸 테니까 21대 국회 이제 후반기를 들어오면서 어느 상임위로 갈래? 이제 이런 논의가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무위에서 이룰 만큼 다 이뤘으니까. 근데 걸리더라고요.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마지막 단계를 좀 풀어주고 시장의 원칙과 상식을 살리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개미 투자자들 돈도 벌게 해주고, 그래서 나 정무위에 남을 거다. 그리고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어쨌든 승부를 볼란다 마음을 먹었고, 저한테는 안 와요. 저한테는 안 오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그냥 언론을 통해서 기사 써달라 이렇게 늘 많이 하신다고 들었고, 그래서 좀 실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좀 새로움을 보이지 못하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투자가 얼마나 과도하냐면 국내 생명사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전체 지분의 88%를 삼성전자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삼성생명 하나가 얼마나 많이 지금 이걸 투자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위험함이 오면,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생명으로 퍼져요. 그럼 삼성생명의 부실과 실적 하락 이런 것들을 왜 다 방치하고 있느냐는 거죠. 실적 하락은, 경제의 위험은 시가로 오지 취득원가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취득원가로 꼭 쥐고 있는 건 단 하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남의 돈으로, 자기 돈이 아닌 고객의 돈으로 해놓고 고객은 이익을 못 보게 만들고 본인은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불공정하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 이 법을 IMF의 권고에 따라서 이제 쫙쫙 만들었을 때 아차 큰일 난 거지. 왜냐하면 IMF 사태는 97년, 98년에 벌어졌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막 매입하기 시작한 80년대이기 때문에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지배구조에 위험함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막았을 거고, 관료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길을 열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법의 취지를 시행령도 아니고 장관의 고시인 보호목 감독 규정으로 뒤틀어 놓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건과 관련해서도 금융실명법 5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른바 차명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회개한 해석을 금융위원회가 해준 거죠. 별 문제 없어요. 삼성
그룹의 지배력의 핵심은 삼성전자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이재용 일가와 공익재단, 계열사, 이 특수관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20.23%? 이 정도 될걸요? 5% 정도를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15%를 가지고 있으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 특수관계인들이 다예요. 뭐 외국에 팔려갈 거다?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국제투기자본 엘리엇이 배당 높이라고 난리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엇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0.6이에요. 전체 보면 외국인 지분이 50을 넘어요. 우리 법에는 외국인의 주식 지분 취득을 이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있어요. 전략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 앤드 안보와 관련된.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호타이어 상하이의 그룹에다가 매각한다고 검토할 때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게 지분 매각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타이어를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한 심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반박을 해요. 외계인 쳐들어올까봐 겁나갖고 대책 세우자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한심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맡아도 흑색선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시장의 반응을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삼성생명법이 논의될 때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엄청 올라요.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주식시장에.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배당이 오고 현금이 실현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2017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47조 가까이를 매입을 했어요. 우리 소각을 했어요. 그 결과로 삼성전자 주식은 엄청 뛰었어요. 이번에 그렇게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700만 주주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투자자들과 계약자들 이익을 지켜주는 700만 명의 돈 벌어주는 법이에요. 양심도 없는 소리지. 아니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뭐였겠어요. 보험업이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경제 위기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위기 확산을 방치하라고요?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그때 어떤 일이 오늘날 위기 상황으로 올 것 같으면 당장 대처를 하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일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지.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나중에 정치 관두고 회고록 쓸 때 다 할게요. 실명으로 다 얘기할게요. 어쨌든 국회에서의 로비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건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 집단, 관계 집단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 당연히 해야죠. 근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과 세력들이 더 그 로비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있다.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어서 특혜 반칙과 관련된 로비는 봄눈과 같아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라고 하는 이 원칙의 햇살을 받으면 다 봄눈 없이 녹아버려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제가 언론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건 국민 상식과 눈높이라고 하는 이런 햇살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원칙과 상식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집단인 삼성과의 맞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소신 있는 정치로 평가해 준다고 하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다만 이제 저는 삼성을 저격한 적은 없다.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훌륭한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불법과 반칙과 특혜 위에 군림하려고 그랬던 통수 일가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있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격한 적은 없다. 저 때문에 삼성이 손해본 적은 없어요. 저 때문에 삼성이 오히려 정도 경영에 들어갔죠. 전 삼성을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박용님만큼 삼성을 사랑하고 삼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저는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만